푸틴의 철권 통치가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러시아의 마지막 보루금입니다. 전 세계가 제재의 칼날을 겨눌 때 푸틴은 금을 방패 삼아 버틸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을 푸틴이 스스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한 비명이며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 금고의 문을 열고 푸틴이 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 어떤 파멸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국제 정세의 가장 깊숙한 진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푸틴은 요새 러시아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외부의 어떤 경제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 핵심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 자산을 처분하고 미친 듯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2014년 약 1령톤에 불과했던 금 보유량은 전쟁 직전 300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그 가치만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푸틴에게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 즉 달러 패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전쟁 자금을 위한 최후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는 이 황금 방패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에 따르는 어떤 제재도 버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던 특별 군사작전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이 전쟁 비용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첨단 무기는 바닥났고 낡은 장비를 꺼내 써야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서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었던 석유와 가스 수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국고는 비어가는데 돈 쓸 곳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2023년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공식 발표만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금은 삭감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전쟁 기계를 돌리기 위해 러시아의 미래를 연료로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푸틴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금 매각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발표를 극도로 꺼리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금위원회 WGC와 여러 금융정보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러시아는 전쟁 이후 막대한 양의 금을 비밀리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주된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과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서방의 제재를 교묘히 피하면서 러시아의 금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을 팔아 위안화나 디르함 같은 통화를 받고 이 돈으로 다시 전쟁 물자를 수입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한때 달러에 맞서던 황금 방패가 이제는 전쟁을 하루 더 버티기 위한 생명줄로 전락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이하고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중국의 행보예요. 러시아가 생존을 위해 금고에 쌓아둔 금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치우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선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금을 빨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출혈을 막으려고 최후의 수혈팩을 팔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피를 사서 자기 몸의 영양분으로 비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그 결과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어딘가에 있는 비밀 금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금괴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하게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답은 두 나라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중국에게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 그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금은 달러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다가오는 미중 패권 전쟁 시대를 대비한 최후의 보험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어떻게 서방의 금융 제재, 한방의 경제가 휘청거리는지를 바로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달러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한 미국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실물 자산, 즉 금으로 거대한 방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그것도 수십 년 앞을 내다본 거대한 투자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보시죠. 러시아가 왜 금이 중요한지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지금 미래를 논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피처럼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산 가치? 그런 건 지금 당장 텅 비어가는 국고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마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빼서 곽감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추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한때 반미연대라는 깃발 아래 굳건한 동지처럼 보였던 두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손을 맞잡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러시아의 몰락을 발판 삼아 값싼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며 더욱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 대신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중력에 빨려 들어가며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은 서방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용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던 이들, 바로 푸틴의 측근 올리가르히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배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남은 자재를 뜯어내 자신만의 대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동물을 둘러싼 하이에나 떼처럼 이들은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배를 채울 마지막 만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해외로 뻗어나가던 돈줄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안으로, 러시아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불을 향했습니다. 밖에서 사냥할 수 없게 되니 집안에 있는 가족을 잡아먹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 수법은 노골적이고 잔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십억 달러 가치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푸틴 친구의 손에 단돈 몇 푼에 넘어갑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경매지만 실상은 짜고 치는 연극에 불과하죠. 전쟁은 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입니다. 군대에 납품하는 군화, 식량, 심지어 무기까지. 가격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품질은 형편없는 물건들을 납품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깁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의 금고는 피 묻은 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긁어 모은 돈은 러시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시 금괴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뀌어서 두바이나 홍콩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실물 자산으로 바꿔서 서방의 제재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기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닙니다. 국가의 혈액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에게 러시아의 미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경제 붕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단 하나, 바로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의 보물상자를 어떻게 무사히 챙겨서 탈출할 것인가, 그것뿐입니다. 푸틴이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허락하고 조장하는 겁니다. 이건 악마와의 거래와 같습니다. 푸틴은 이들에게 국가를 약탈할 자유를 주는 대신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전쟁을 뒷받침할 자금과 자원을 요구하는 거죠. 나라의 금고를 너희에게 열어줄 테니 내 왕좌를 지켜라. 바로 이겁니다. 충성심의 대가로 나라의 명주를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국가라는 유기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말기 증상입니다. 면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시신을 박테리아가 파먹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의 법과 시스템이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지자 올리가르히라는 기생충들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살과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국가의 장례식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의 대가는 크렘린의 주인이 아니라
평범한 러시아 국민들이 온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동안 이 전쟁의 진짜 청구서는 모스크바의 평범한 아파트,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로 무섭게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금을 팔아 겨우 버티고 있는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건 마치 혹독한 겨울에 집안의 가구를 쪼개서 벽난로에 태우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불꽃이 타오르며 온기를 주겠죠. 하지만 가구가 모두 타버리고 나면 그땐 무엇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금고가 바로 그 벽난로고 국민들의 미래가 북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하며 한숨부터 쉽니다. 어제 샀던 수입 약값이 오늘 또 올랐으니까요. 루블화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그저 숫자가 찍힌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화려한 서구 브랜드로 가득했던 모스크바의 대형 쇼핑몰은 이제 먼지 쌓인 유령 건물처럼 변했습니다. 문을 연 상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선반을 채우고 있는 건 이름도 생소한 자국산 제품들인데 포장만 그럴듯할 뿐 조악한 품질에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징집 통지서라는 한 장의 종이를 피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 의사, 예술가, 소중한 두뇌들이 희망 없는 미래를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공항은 조용한 눈물의 이별 장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편 도시와 시골에는 자식들을 떠나보낸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건 빵 몇 덩이와 약값도 감당하기 힘든 쥐꼬리만 한 연금뿐입니다. 국영TV에서는 연일 탱크가 질주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위대한 러시아의 승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끄는 순간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죠. 텅 빈 냉장고, 멀건 수프 한 그릇이 전부인 저녁 식탁. 이 극심한 괴리감 속에서 시민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한 가지 뼈아픈 진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키려 했던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녹슨 철권 같은 자신의 권력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 좋은 전쟁 명분뿐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러시아의 금 매각은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도 않죠. 하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줄기는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러시아 혼자만의 경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한쪽에서 일어난 진동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비상자금으로 쌓아두었던 수백 톤의 금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아주 정직하죠. 당연히 금값은 출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가격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았고 시장엔 즉각적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신뢰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믿어온 절대적인 가치 전쟁이 나든 경제 위기가 오든 무슨 일이 있어도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철옹성 같던 믿음의 기반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가 더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특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달러 자산만 믿고 있다가는 정치적 이유로 한순간에 모든 게 동결될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중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 풀린 금을 조용히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파는데 중국은 산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선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셈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한 강대국의 경제적 추락이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형태의 금융전쟁을 촉발시킨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전망 말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금과 달러를 무기로 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경제 지진의 첫 번째 진동은 끝났지만 그 충격파가 과연 어디로 또 어떤 모습의 여진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수렁은 점점 깊어지고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국가 경제의 숨통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습니다.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금괴마저 내다 팔며 겨우 시간을 벌고 있는 푸틴. 마치 모든 칩을 잃고 마지막 패 한 장을 손에 쥔 도박사처럼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돈마저 모두 바닥나 버리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바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최소한의 명분, 가령 돈바스 지역 일부라도 확보한 채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며 전쟁을 급히 마무리 짓는 거죠. 그리고 망가진 내부 경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일 겁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강한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라는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크렘린 내부의 강경파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그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겠죠. 이것은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시선은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스탈린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대대적인 숙청과 공포정치의 강화죠.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무능한 군 장성들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을 서구 문물에 물든 관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고통받는 것은 나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든 배신자들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서슬퍼런 감시와 처벌의 칼날 앞에서 그 어떤 불만도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판 흔들기입니다. 지고 있는 체스판을 아예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내부의 경제 위기와 군사적 패배라는 초라한 현실을 외부의 더 큰 충돌, 더 거대한 위기로 덮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전선을 새롭게 열어 전쟁을 확산시키거나 인류의 금기인 핵 위협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공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내부의 불만을 거대한 외부의 위협 앞에서 강제로 억누르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코너에 몰린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죠.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독재자의 마지막 도박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튈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러시아의 금매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푸틴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요새 러시아는 신기루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근간을 파괴했고 황금 방패는 녹아내렸으며 국민들의 미래는 저당 잡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져 결국 붕괴했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의 늪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푸틴이 판 금은 단순한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제국의 관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틴의 정권은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